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스트 코드를 언제 작성하면 좋을까? 어떤 시점에 추가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경험이나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게 된 테스트는 뭐 무조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거의 단위 테스트에 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테스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종종 TDD 얘기를 하면서 테스트 코드 아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 코드나 뭐 TDD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의 같이 이제 뭐 분석 설계 개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혹은 이제 뭔가를 작업할 때 뭐 설계를 하든 개발을 하든 작업하고 그 작업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돌아올 텐데 그 피드백과 내가 작업하는 시점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품질을 높이려는 거죠. 이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방법론이다. 라는 설명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저로서는 와닿았던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에 완전히 적용했을 때, 그래서 TDD를 어떻게 내가 실행해 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테스트 먼저라는 말이었어요. 이거 빨간불, 초록불이라는 거는 이제 테스트 성공, 실패 여부를 말하는 거죠. 빨간불은 실패, 초록불은 성공이죠. 일단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 코드부터 작은 요구사항에 대한 텍스트 코드부터 먼저 작성해서 빨간불이 뜨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걸 확인하고, 그 빨간불을 통과하는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록불이 뜨는 걸 확인하고 조금 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다시 그걸 반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들은 거죠. 예, 잘 몰라요. 이게 사실 크게 공감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가 보다 하면서도 내가 실천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공감이 가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하려면 내가 작성하려는 기능의 도메인, 이 작성하려는 기능의 이 비즈니스 업무 자체를 어느 정도 내가 이해도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TDD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개발을 입문하는 어떤 입문자의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 기능을 구현한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드를 작성하는 작업 이상으로 그 작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과정도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 없이 바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하려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내가 요구사항을 바로 코드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요구사항을 내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제약사항이라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케이스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거는 꽤나 내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요게 조금 부족할 때는 먼저 테스트 코드로 요구사항이나 제약사항 같은 걸 먼저 반영해 놓고 빨간불 뜨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어쩌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냥 생각의 전후를 뒤바꾸는 것뿐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익숙치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하는 것 자체가, 테스트 코드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익숙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잘 몰라요. 예, 그게 뭔지 모르고,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잘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상태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려면 어떻게 보면 진리표를 그 내가 작성하려는 기능의 케이스에 대한 진리표를 쫙 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그걸 파악해 나가는 시간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에 녹아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하지도 않고 테스트부터 무조건 먼저 해보겠다고 해서 테스트부터 작성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 테스트 먼저가 싫다. 동의 못한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기존에 테스트를 입문하면서 했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먼저 다 작성하고 테스트를 작성할 것이냐 라고 하면 그러기에는 또 효용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코드로 기능을 먼저 구현을 다 해놓고 테스트를 추가하기에는 테스트 코드의 쓸모나 테스트 코드 본연의 의도랑은 조금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왜냐? 테스트가 필요한 시점은 이제 전체 코드가 다 돌아가는지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작성한 코드 한 부분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별짓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별짓기 프로그램에 뭐 한 줄 한 줄 루프를 돌아가는 기능도 있을 거고 이제 별을 프린트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줄바꿈을 프린트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출력된 별을 별 모양으로 찍었다고 해볼까요? 별 모양으로 프린트된 걸 딱 봤어요. 그걸 확인하는 시점, 그러니까 마지막 기능을 확인하는 시점에 있어서 별을 별 모양으로 찍는 게 뭐 예를 들어서 D라는 기능이었다고 해볼게요. D 단계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C 단계, B 단계, A 단계는 이미 D 단계 작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A, B, C는 이미 끝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A, B, C도 만들지 않고 뭐 별 찍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별을 별 모양으로 찍는 거. 일단 별을 별 모양으로 찍으려면 별 모양을 계산하는 로직도 있어야 될 거고 별을 프린트하는 로직도 있어야 될 거고 뭐 반복하는 로직도 있어야 될 거고 그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을 구현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서 테스트 코드를 추가한다는 거는 이미 암묵적으로 테스트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추가하는 거다. 그냥 시운전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배포가 되기 전에 우리의 손님에게 이게 서빙 되기 전에 그냥 한번 시험 운전 해보는 것 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돌려보는 거라면,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라면, 이걸 굳이 하나하나의 단위 테스트를 추가해 가면서 테스트 코드로 이걸 해야겠냐? 라고 하면 약간 아리송한 문제인 거죠. 그냥 통합 테스트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코드로 하고 싶다면? 아니면 뭐 실제로 뭐 QA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효용이 있는 시점이야 하면 그 기능들 ABCD를 만든다고 하면 A 만드는 시점, B를 만드는 시점, C를 만드는 시점, 그 각 시점들에서 개발되는 중에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A를 만들고 A를 테스트해야 A에 대한 테스트 코드가 효용 있게 작동한 거죠. 그 다음에 B 만들고 또 B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또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중간중간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테스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잠깐 말했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앞에서 TDD의 개발 테스트 사이클은 테스트 먼저였어요. 테스트를 먼저 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코드를 추가하고 뭐 필요하다면 리팩토링을 하고 뭐 반복하고 해서 완성될 때까지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사이클은 기능 추가와 기능 개선이 사실상은 별도의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아니에요. TDD에서처럼 하나의 사이클이 아니라 기능 추가하는 걸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능에 대한 코드를 이제 분석한 대로 작성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 테스트를 추가하죠. 그마저도 가끔은 그냥 테스트 코드 없이 그냥 수작업으로 테스트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리팩토링은 여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 그냥 만들었으면 끝이야. 리팩토링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시간이 나면 혹은 뭔가 해야 될 어떤 모종의 이유가 생기면 그때 하는데 그때 리팩토링을 하고 그때도 리팩토링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테스트 코드를 그때 추가를 하는 거죠. 테스트 코드를 그때 추가해서 테스트 코드가 없으면 그때도 수작업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야 코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이제 완료를 하는 그런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낀 점은 테스트는 최소한 리팩토링보단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으로 도달할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코드를 작성하면 테스트도 작성하고 리팩토링하고 완료하는 이런 사이클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전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코드와 이 코드 보여드렸잖아요. 이 코드를 리팩토링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드를 쪼개서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린 시간이 5분, 10분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최고 뭐 한 80줄 정도 되는 코드를 4줄로 만들면서 10분 만에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뭐 테스트 가능한 구조로 하려고 애초에 유념하면서 작성한 것도 있지만 리팩토링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테스트가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코드를 작성해 놓고 테스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심리적인 안정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 코드들을 일일이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놓친 케이스가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테스트 코드로 테스트 케이스가 다 잘 작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설령 거기서 제가 놓친 케이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회사예요.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 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 주신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실수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해. 그러면 그건 잘못이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잖아요. 물론 한 번만 실수해서 잘못은 잘못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너무 큰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빠뜨린 케이스가 있다? 추가하면 돼요. 코드로 추가해 놓으면 돼. 사람은 까먹을 수 있지만 기계는 까먹질 않잖아요. 코드로 작성해 놓으면 두 번 다시 그 케이스를 놓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확해요. 그리고 빨라. 사람보다 빨라요. 물론 이제 저와 같이 평범한 두뇌가 아니라 엄청난 두뇌의 소유자분들은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에러 없이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앞서서 제가 뭐 테스트 가능한 구조의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영상들을 올렸었잖아요. 테스트가 가능하게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선하기 좋은 형태의 코드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선하면 안 되는데, 이제 뭐 리팩토링이 됐든 기능 개선이 됐든 개선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형태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개선하는 경우, 개선하면 안 되는데 개선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떤 이야기인지 모호하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스트 가능한 형태, 요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혹시나 모르신다면 이전에 테스트 가능한 그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가능한 형태 혹은 리팩토링 하기 좋은 코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사이드 이펙트 없는 코드냐? 내가 개선할 코드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사이드 이펙트 없는 코드야? 무조건 순수함수적인 코드야? 라고 하면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해요. 사이드 이펙트를 어디선가 일으키고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입력값과 출력값이 개선되어 나올 뿐이죠. 그런데 테스트 코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형태만 테스트가 있고 리팩토링하기 좋은 형태다. 아, 그러면 이거 잘라서 코드 얼른 이제 적절한 곳으로 분배하면 되겠구나. 복사 붙여넣기 하자. 잘라내고 붙여넣고 잘라내고 붙여넣고 하다가 나중에 다 잘라놓고 붙여넣고 이제 돌려보는데 안 돌아가.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 어때요? 이제 잘라내고 붙여넣었을 때 뭔가 필드에 접근하는 게 있으면 컴파일 에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설령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더라도 테스트에서 우리가 원했던 동작과는 다르게 동작할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아, 내가 뭔가 하면 안 되는 개선을 했구나. 내가 뭔가 하면 안 되는 코드 변경을 일으켰구나. 라는 거를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이 형태인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인 거죠. 요 이유는 만약에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은 결론으로 가볼게요. 이 정도면은 거의 테스트 없이 리팩토링을 시도하는 게 위험한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80여 줄의 코드를 리팩토링 하면서 이거 정말 강력한 도구구나 라는 생각을 한과 동시에 그 반대급부로 테스트 없이 리팩토링 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 거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이제 테스트를 리팩토링보다 우선했을 때 이 뭔가 이익되는 점들이 분명해요. 그리고 테스트 없이 리팩토링을 할 때 위험한 점도 확인을 했죠. 근데 그 정도라면 굳이 테스트 코드를 없이 리팩토링을 먼저 시도하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 거기까지는 자명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리팩토링을 먼저 할 필요까지는 없다. 예, 꼭 리팩토링보다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반대로
테스트보다 리팩토링을 굳이 먼저 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먼저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뭐 리팩토링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리팩토링 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리팩토링 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한다면 그 시점보다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하자. 리팩토링보다는 항상 테스트를 우선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